안녕하세요. 마플라톤 인문학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이 정권, 이재명 오래 못 간다. 이 제목으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했죠.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나왔어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상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을 났죠. 유죄가 사실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형량은 고법이 알아서 정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한 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럼 만약에 2심에서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 박탈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가 빨리 나왔으면은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과 정당이라면 선거법의 결론이 날 때까지 당대표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직은 더 그렇죠. 공무원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어떤 그 국가 공무원 또는 그 국가 시설에 입사를 할 때 범죄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거를, 범죄 경력 확인서라고 하는 걸 제출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범죄 국가 공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공직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냐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과가 있다. 그럼 그거 채용 안 합니다. 채용 안 하고 다른 뭐 일반인 다른 일들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뭐 사실 경력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 공권 기관에서 또 조회도 해요.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 국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선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인데 단순히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 그거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된다? 그걸 용인한다? 그럼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통령 내려오실 건가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뭐 법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그냥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48%, 49%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국민 과반수는 이재명을 안 찍었다는 얘기죠. 그럼 48%가 정말 이재명을 지지해서 그게 지지 찍은 것일까?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쪽으로 보니까 계엄 세력이야. 그래서 저것도 싫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찍을래. 이런 사람도 있단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12.3 계엄이 나름대로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70년대, 80년대 그 기억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계엄 그러면은 사람 두들겨 패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거 생각나.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렇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연성계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하면 사람들이 노이노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더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엄을 잘못했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은 나중에 나름대로의 그 필연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적어도 한 15%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개딸들 완전히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을 그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항상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 사람들은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내란을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란 머리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 세력이 일어나서 이걸 깨뜨릴 것 같다고 계속 그 공포심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치의 유대인 학대 사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박해하는 학살, 그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자신을 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또 다시 일어나서 독일을 갖다가 아주 망국으로 갈 것이고 이 유대인이 또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모든 죄책을 다 유대인에게 투사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재명은 내란 세력이라고 한 투사를 시키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묶어둘 것이다. 묶어두는 것이다. 지금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사만 시킨다고 해서 되냐?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게 아니라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투사만 시키고 막 박해만 하면 쟤는 뭐야? 하는 것도 없이 남들 죽이기만 하고 박해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뭔가 하나 업적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경제 발전은 상당히 이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가가 갑자기 막 안 좋던 물가 갑자기 좋아지잖아. 장시간 몇 개월 동안 두고 있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피부에 와닿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피부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거는 그리고 통일, 뭐 이런 통일을 막 얘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 뭐 남북 교류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통일, 남북 정상회담 이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걸 하기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남북 교류 협력, 남북 대화를 할 때는 북한이 항상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나오냐? 돈. 그리고 돈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익들을 줘야 돼. 보이지 않는 이익은 뭐냐면 뭐 연합훈련,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킨다든가 또는 그 기본 남북 뭐 이게 9.19 합의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남한의 어떤 군사 시설이나 대북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든가 감시 능력을 약화시킨다든가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투자를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있지 않으면 아니 대화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뭐 돈을 주거든 뭘 하든. 근데 경제 협력, 돈 같은 건 오갈 때는 뭐가 걸려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걸리죠. 근데 그거 힘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남 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 뭐 군축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축소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게 단순히 북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미 관계에 굉장히 파열음이 생기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미국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미국이 사이가 안 좋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야, 그래 알았어. 니네 이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 거야. 니가 우리 다른 애들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면서 손 뗀다?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있긴 있어요. 어떤 나라들? 사활적인 이익이 없는 나라들. 나 사활적인 어떤 이익도 없는데 뭐 저것들 아직 지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활적인 이익이 있는데 그냥 나간다? 그건 아니지. 그럼 패권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레짐 체인지, 정권을 교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캐나다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지금 유럽의 어떤 그 우파 세력들이 사실 그래서 또 우파 세력으로 교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대놓고 트럼프가 그 일론 머스크가 독일을 지원한다고 했고, 호주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면서 레짐 체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얼마 전에 국제 선거 감시단에서 왔죠. 미국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모, 모, 모스탄 변호사 하든가 고든창도 왔었고, 이런 미국의 어떤 정관계 인사들, 중요한 인사들이 또는 다른 나라 인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선거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다라고 찍고 갔어요.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향해서 공산주의자, 극좌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한국은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미국 공직자로서의 말은, 정책 위반자로서의 말은 책임을 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든창 변호사, 고든창도 CPEC에서 연설했던 고든창,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당신의 의견을 따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래?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스탄 변호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 찰나에 그 미 백악관 대변인 레비치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논평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과 통화를 안 하고 있고, 백악관 공식 입장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갈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냐? 아마 무역 쪽이나 이런 데서 압력을 넣고 아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쉬운 상황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권을,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거대한 권력 덩어리인 것 같지만, 안정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민심의 이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고립되면서 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뭐예요? 이제 앞으로 보수는 뭐예요? 미국과 소통을 해야 돼요. 더 소통을 해야 돼요. 편지도 쓰고 엑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해. 우리는 친중 안 해. 반중이야. 우리는 반공을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배넌의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반공을 외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정권을 바꿔서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해야 되겠다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야,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반미한 같은 뭐라냐고 새로운 친미,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집권하길 원하겠죠. 그 집권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런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그 반미, 반공의식, 반미 아니죠? 반공의식,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을 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어렵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국제관계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 다시 기회가 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